조명 디자인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빛의 특성과 종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빛은 어떤 물체의 표면에 닿으면 반사, 흡수, 투과, 굴절하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영상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반사입니다. 빛이 어느 물체에 닿으면 반사가 이루어지죠. 거울에 빛을 비추면 반사가 잘 이루어지며 검은색 도화지와 같은 물체에 빛을 비추면 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빛은 닿는 물질의 성질에 따라 반사하는 빛의 양이 달라지죠. 이러한 반사의 특징은 영상에 찍히는 물체가 화면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정반사입니다. 빛이 어떤 물체에 닿았을 때에 들어가는 빛의 각과 반사되어 나오는 각이 같은 반사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난반사입니다. 반사면이 울퉁불퉁할 경우 빛이 일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퍼지는 반사를 말하죠. 혼합반사. 반사면에 물기가 있는 물체에 빛을 비추었을 때 나타나는 반사입니다. 이때 반짝이는 맨 위에는 정반사가 일어나고 표면에서는 난반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흡수입니다. 물체에 빛이 닿았을 때 반사되거나 투과되지 않은 빛은 물체에 흡수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는 여러 가지 색상은 이러한 빛이 나타내는 스펙트럼의 반사와 흡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빨간색의 자동차는 파란색과 녹색 스펙트럼 파장이 자동차 표면에 흡수되고 빨간색 스펙트럼 파장만 반사되어 우리 눈에 비춰지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스펙트럼의 색을 모든 부분에서 고르게 흡수하는 물체는 무채색 계열인 흰색이나 검정 또는 회색의 색상을 띠게 됩니다. 세 번째, 투과입니다. 투과는 어떤 물질에 빛이 통과되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물질은 빛이 전혀 통과할 수 없는 물질이며 반투명 물질의 경우 일정 부분의 빛은 반사시키고 나머지 빛은 물질을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빛이 통과되는 양에 따라 그 물질이 우리 눈에는 투명한 물질인지 불투명한 것인지 결정되게 됩니다. 투명한 음료수 병에 담긴 음료는 병 안에 담겨 있는 음료의 색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병의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네 번째, 굴절입니다. 빛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속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체의 밀도에 따라 빛은 속도와 방향이 변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물이 담긴 컵에 긴 막대기를 넣어보면 우리 눈에는 막대기가 휘어 보이는데 이러한 것은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이죠. 빛의 종류입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빛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빛, 즉 자연광이죠. 두 번째는 인간에 의해 발명된 조명기에서 나오는 인공광입니다. 촬영에서 사용하는 광원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광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연광,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보는 빛 그대로의 광을 자연광이라고 하죠. 태양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광원은 공기와 같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촬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광원의 하나입니다. 자연광은 하루 동안 다양한 색 온도를 나타내는데 새벽녘과 한낮의 색 온도가 달라져서 촬영에 활용할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촬영을 해야 합니다. 인공광입니다. 하루 시간에 따라 색 온도가 바뀌는 태양광과 달리 인공광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광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공광은 각각 고유의 색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열에 의해 빛을 내는 방식인 텅스텐광과 텅스텐 할로겐 램프 등이 있으며 가스 방출에 의해 빛을 내는 형광 램프, HMI 램프 등이 있습니다. 광원의 성질,
광원의 성질이란 보통 빛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을 말합니다. 이러한 광원의 성질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곧 영상을 만드는 작업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광은 맑은 하늘이나 한여름 낮에 내리쬐는 강한 햇살과 같은 광을 말합니다. 지향성을 갖는 스포트라이트에서도 이러한 직광이 나오게 되죠. 이 빛은 그림자의 경계를 뚜렷이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형태와 질감을 강조하는 강한 하이라이트를 만들 때 효과적으로 사용되며 남성성을 강조할 때도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산광, 부드러운 빛은 흐린 날에 볼 수 있는 빛으로 빛이 분산되어 거의 그림자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의 것을 말합니다. 이 빛은 특히 부드럽고 잔잔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여성성을 강조하거나 콘트라스트 비를 조절할 경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관객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컨텐츠에 적합한 조명기구 협의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명기구가 필요한지 조명기구의 종류부터 살펴봐야겠네요. 네, 빨리 알아보고 싶네요. 조명기구의 종류입니다. 스튜디오 조명기구의 종류는 첫 번째로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는 스튜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가장 널리 쓰이는 조명이며 직광으로 방향성이 매우 뚜렷한 조명입니다. 반도어를 이용하여 빛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요. 또한 강한 프레넬 라이트에 강한 빛을 초점 장치를 활용해 부드럽게 하거나 비추는 범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플로드 라이트. 이 조명기구는 많은 양의 빛을 분산시키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낮은 컨트라스트 위에서는 기본 조명을 제공하고요. 그림자 부분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1차 조명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스포트라이트처럼 광선 조절이 가능하여 빛의 분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키노라이트. 키노라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형광등처럼 열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부드러운 빛을 내므로 흔히 보조광원이나 뉴스 조명으로 사용되죠. 파라이트입니다. 파라이트는 주로 무대 아래쪽에 설치하여 여러 색깔의 필터를 끼워서 다양한 무대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쓰이죠. 데도라이트. 데도라이트는 열이 많이 나지 않으므로 장시간 촬영을 요하는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식물이나 문서 자료 등을 촬영할 때도 사용됩니다. LED 라이트. LED 라이트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전기를 직접 빛으로 바꿈으로써 열 발생이 적습니다. 또한 방출되는 에너지의 파장이 상당히 짧죠. LED 라이트는 반영구적인 수명을 지녔으며 전력 소비가 적고 점광원으로서 화합물에 따라 모든 종류의 색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명을 사용하려면 조명을 받쳐주는 조명 보조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명 보조기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명 보조기구는 조명기구를 사용할 때 촬영 조건에 따라 광선의 형태, 성질, 광량 등을 조절해야 할 때 쓰이는 도구들을 말합니다. 광선의 성질을 바꿔주기도 하고 빛을 차단하거나 그림자의 성질을 바꾸어 줍니다. 고보입니다. 일정량의 빛을 목적에 맞게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각의 가볍고 단단한 철봉 형태의 프레임에 반사율이 아주 적은 검은 천을 부착한 형태의 기기이죠. 스크린, 광선의 직선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광량의 강약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디퓨전 필터, 조명 현장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필터로 불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고 분광 효과를 내며 재질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라이트 같은 성격의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림자의 윤곽을 부드럽게 하는 동시에 그림자의 농도를 약하게 해줍니다. 실크 천과 같은 형태의 재질로 되어 있는 분산재 또는 기구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컨텐츠에 맞는 조명 디자인 협의를 해보도록 하죠.
그 미술과 조명이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나요? 전반적인 것을 다 협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싼 소품을 준비해 왔는데 조명이 닿지 않는다면 잘 보이지 않겠죠. 그럼 굳이 구해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조명이 비춰주지 않으면 카메라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명과 미술의 협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그 각각의 조명에 대한 정의는 알겠는데 그 조명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아직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조명의 스타일과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명 스타일의 기능과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죠. 조명의 스타일, 조명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공간적인 기능. 조명은 기본적으로 피사체의 형태와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림자를 통해 입체적으로 상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간적인 기능은 객관적인 피사체의 조명과 연출자의 주관적 의도를 표현하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시간적인 기능입니다. 빛은 현재의 시간이나 계절 혹은 낮과 밤 등의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낮과 밤은 낮에는 태양을 주광원으로 하고요. 밤에는 배경이 어둡고 피사체에는 별도의 조명을 사용하게 되죠. 시간의 경우는 대기 온도에 따라서 색온도의 변화 그리고 그림자의 길이가 변화되게 되죠. 계절의 변화의 경우 여름에는 햇볕이 강하고 그림자가 짧고 더 선명하죠. 겨울에는 햇볕이 약하고 약간 푸른 느낌이 듭니다. 심리적인 기능입니다. 조명은 화면이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을 다양하게 해줍니다. 연인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낭만적인 느낌의 화면을, 공포스러운 장면에서는 주인공의 불안 심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명 스타일의 종류입니다. 조명 스타일은 작품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죠. 이러한 기법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전체를 통일시켜 작품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창작자는 작품을 어떤 분위기로 만들 것인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로우키 조명입니다. 높은 컨트라스트 비를 적용하여 심도를 더 깊게 만드는 조명 스타일이죠. 형사영화라든지 미스터리, 공포영화, 필름 느와르와 같은 영화 장르에 관습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이키 조명, 장면 전체가 주로 밝은 조명 스타일을 의미하는데요. 피사체와 배경 모두를 밝게 하고 그림자는 상대적으로 배제시키는 조명 스타일입니다. 미디엄 키 조명, 빛의 지향성은 유지하되 장면 전체를 부드럽게 비추는 조명 스타일입니다. 20세기 초 할리우드 영화에 많이 등장했죠. 조명 기법입니다. 기본 조명은요, 3점 조명을 기본으로 한 조명을 말합니다. 3개의 조명기를 사용해서 주광, 보조광, 역광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3점 조명이라고 합니다. 평면 조명, 산광을 피사체 정면에 비추어 전체 화면을 밝히는 방식의 조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사체의 그림자는 거의 없거나 흐리게 돼서 화면의 입체감을 살리긴 좀 어렵겠죠. 그러나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많이 사용됩니다. 명암 대비 조명, 컨트라스트 비를 최대한 크게 해서 표현하는 조명 기법입니다. 이런 방식은 입체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 아주 유리하고 강렬하고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느와르 영화나 공포 영화에 사용되죠.